F-35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이탈리아의 항공모함 카보우르급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소련을 지중해에서 막아냈던 이탈리아의 가장 강력한 전력 카보우르급 항공모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해 시대 바다의 중요성을 깨달은 인류는 바다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곧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것도 정말 많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인 태평양,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사이의 대서양,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사이에 있는 인도양, 그리고 북쪽의 북극해와 남쪽의 남극해까지 총 5개의 대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대양 모두 중요하지만 이 큰 바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 지중해입니다. 이곳은 중세 대항해 시대부터 대서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치러진 2차례의 세계대전도 지중해 패권이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또 비교적 가까운 과거였던 냉전 시기에도 지중해는 소련 해군의 대서양 진출을 막는 중요한 관문이었는데요. 소련의 주요 함대인 흑해 함대가 대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중해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한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에 속해 있던 이탈리아는 전쟁이 끝나기 직전 독일보다 먼저 항복하고 연합국에 합류해 독일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에 가입해서 소련의 대서양 진출을 지중해에서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죠. 앞서 말했듯이 지중해는 매우 중요한 위치인데요. 이탈리아가 소련을 잘 막아내야 소련 해군이 지중해나 대서양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냉전 시절 공산권을 상대하기 위해 군비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전쟁 후반 연합국에 참여했다곤 했지만 독일과 함께 추축국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항공모함과 같은 강력한 전력을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난리를 친 주범이었기에 독재자 무솔리니를 처단하고 연합국의 편으로 참전했다고 해도 주변국들의 견제 또한 매우 심했습니다. 마치 일본 해상자위대와 상황이 어느 정도 비슷한데 일본 역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무장 해제당하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도 군대를 가지지도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화되는 냉전의 양상 속에서 팽창하는 소련을 막기 위해 일본은 스스로의 안보를 지킨다는 이유로 자위대라는 조직을 창설했는데요. 미국의 암묵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자위대였지만 당연히 항공모함과 같은 강력한 장비를 보유하진 못합니다. 대신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하는 구축함을 주로 운용하고 있죠. 이탈리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국들의 압박에 항공모함은 포기하고 대신 헬기를 탑재하는 구축함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헬기를 이용해 대잠 임무를 주로 수행했는데 이는 강력한 소련 해군이 대서양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할 용도로는 꽤 괜찮았죠. 그래도 이탈리아는 이런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요. 헬기 탑재 구축함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카드였고 절대 항공모함을 대체할 수준은 아닙니다. 일본도 현재 항공모함을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탈리아도 항모를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번 영상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탈리아가 항모 건조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등장한 항공모함이 바로 만재 13,000톤급 주세페 가리발디 함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도함보다도 작은 항공모함으로 이탈리아가 만족할 수 없었겠죠. 거기다가 겨우 한 척 만들고 만족하자니 이 배가 정비를 받거나 휴식하고 있을 땐 전력에 공백이 생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항공모함이 적어도 2척은 있어야 공백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그렇게 이탈리아는 한 척을 더 건조했고 추가로 만든 항공모함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카보우르급 항공모함입니다. 그런데 처음 카보우르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개발이 지연되었는데요. 함정의 크기도 말이 많았고 성능에서도 계속 충돌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카보우르급은 기본적으로 강습 상륙함으로 쓰고 항모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더 많은 병력을 수송하고 더 많은 함재기를 운용하기 위해 함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주세페 가리발디함보다 2배 정도 큰 규모로 지금의 카보우르급이 탄생하게 되죠.
카보우르급의 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244m이며 만재 배수량은 27,500톤입니다. 탑승 인원은 약 1,200명으로 이 중 상륙부대가 320명 정도 탑승합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54km, 항속 거리는 13,000km입니다. 무장으로는 실버 8연장 수직 발사기를 4개 달고 있으며 이 수직 발사기에 아스터-15 함대공 미사일이 총 32발이 탑재됩니다. 이 밖에 25mm나 76mm 함포도 달려있죠. 함재기로는 해리어나 F-35B를 탑재합니다. 카보우르급은 작은 규모의 경항공모함인데요. 이렇게 작은 항공모함에선 함재기가 어떻게 날아오를까요? 그 답은 더 작은 항모인 주세페 가리발디 함에 있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개발한 수직 이착륙기인 해리어를 탑재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리어도 무장과 기름을 가득 채워 날아오를 땐 꽤 무겁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함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따라서 단거리를 달려서 이함하고 무장과 기름을 다 쓰고 복귀할 땐 수직으로 착함할 수 있습니다. 이함 시에 조금이라도 더 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스키 점프대를 장착했죠. 이렇게 총 10기의 해리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리어의 자리를 완벽히 대체한 5세대 수직 이착륙기인 F-35B를 도입했으며 이 또한 총 10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AW101 헬기 12기를 탑재해 운용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영국에서 만든 헬기로 다양한 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해상 작전 헬기입니다. 한 번에 6기의 헬기가 동시에 이착함할 수 있죠. 다음은 카보우르급의 출력 기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보우르급은 4개의 가스터빈 엔진이 달려있는데요. 개당 약 29,500마력으로 총 11만 8,000마력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힘으로 순항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가그 방식을 이용해 평소에는 4개의 엔진 중 2개만 사용하다가 비상시에 남은 2개의 엔진을 더 돌려 더 빠른 속도로 항해하죠. 이렇게 최고 28에서 29노트, 즉 시속 54km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카보우르급은 항공모함으로 사용하지만 보통의 항공모함과 달리 무장도 있습니다. 먼저 자체적인 대공 방어를 위해 8연장 실버 수직 발사기가 4개 있는데요. 발사기에는 아스터-15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또 25mm 기관포를 3문 장착해 적들로부터 함정을 지킬 수 있죠. 대신 독특한 점은 펠렁스나 골키퍼와 같은 기관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함정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펠렁스나 골키퍼와 같은 근접 방어 무기를 탑재하는데요. 분당 3,000발에 달하는 미친 연사력을 자랑하는 이 무장은 현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카보우르급에는 이런 기관포 대신 76mm 다비드 함포가 2문 탑재되는데 분당 120발의 76mm 탄을 발사해 비행체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20에서 30mm 탄을 사용하는 다른 함정과 달리 굉장히 화끈하죠. 이제 카보우르급의 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공으로는 최대 40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RAN-40L 장거리 대공 탐색 레이더, 수상으로는 최대 200km까지 탐지하는 RAN-30X가 있죠. 거기다 물속에서 적의 잠수함이나 기뢰 등을 탐지하는 소나도 있는데요. 카보우르급에 탑재된 소나는 SNA-2000으로 탐지 범위가 127km에 달합니다. 이제 카보우르급의 운용을 살펴볼 텐데 이는 경항공모함임에도 불구하고 강습 상륙함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카보우르급은 최대 470명의 상륙 병력이 탑승할 수 있으며 또한 함재기를 탑재하지 않을 경우 24대에 달하는 전차나 60대의 장갑차 또는 100대에 달하는 전술 차량을 탑재해 상륙 작전 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정에 램프 도어도 설치되어 있어 커다란 장비도 문제없이 상륙할 수 있죠. 카보우르급은 이탈리아의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인데요. 카보우르급의 전투력은 미국의 타라와급 강습 상륙함에 비견됩니다. 비록 타라와급은 지금 와스프급과 아메리카급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모두 퇴역했지만 한때 미국의 가장 강력했던 강습 상륙함이었습니다. 물론 한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함정이 미국에는 단지 강습 상륙함이라는 사실이 놀랍긴 하지만 카보우르급의 전력도 상당히 강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보우르급의 F-35B를 올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기체를 경납고에 집어넣을 수는 있었지만 경납고에서 항공기를 갑판으로 옮길 엘리베이터가 너무 약했습니다. 기름과 무장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겨우 갑판에 옮길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럼 갑판에서 무장을 장착하고 기름도 넣고 해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이륙시켜야 하는 갑판에서 느긋하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카보우르급은 F-35B를 운용하기 위해 내부 경납고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갑판 내열 처리까지 대대적으로 개량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잘 운용하고 있죠. 카보우르급은 이탈리아의 가장 강력한 해군 전력으로 이탈리아가 해외로 군대를 파견할 경우 선두에서 해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의 반도국가인 이탈리아의 가장 강한 전력 카보우르급 항공모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